2007년 11월 4일 러시아 벨로그로스크 기차역. 마흔 살이 넘은 사내가 남몰래 눈물을 훔친다. 남쪽에서 온 우리와 지낸 며칠간의 정 때문은 아닐 게다. 한만수. 그에게는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만 그가 달아난 곳은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은 아니었다. 그가 눈물을 흘린다. 만수 씨를 처음 만난 건 같은 해 10월 26일 러시아 모스크바. 안녕하세요. 탈북자들을 돕는 한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동일이 소원이세요. 아, 그렇죠. 그 어려서부터 그래야 뭐 우리 가문하고도 허리 펼 게 아닙니까? 어디 가면 딱 조서지. 그래도 젊었을 때는 처녀들 가슴꽤나 설레게 했을 얼굴. 이제는 앞니가 왕창 빠져 발음이 숭숭 샌다. 통일이 소원이라는 만수 씨는 그렇게 우리가 처음 듣는 이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93년도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들어올 때는 그 집이 있는 재산을 그 강그리 몰아치기 합니다. 네? 러시아 들어와 헐게 살자고, 헐게 살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사고. 같은 걸 말씀해 주실 건지 곧. 그가 들어왔다고 말하는 곳은 러시아 틴다 지역. 무르뜨깃에 위치한 북한 자치구 벌목 사업소. 그러니까 뭐 북한은 60년대부터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벌목공들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에 만수 씨도 재산을 처분해 뇌물까지 주면서 러시아에 들어왔다. 하지만 만수 씨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편지 왔는데 내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내가 이쪽으로 이런 로임 달라. 그가 96년도 휴가 갔다 와서 98년도 8월 달까지 번 돈 입어서 7월 달까지 번 돈 입어서 한 3,000불이 되더란 말입니다. 아, 돈이 없다는 게죠. 응? 그래. 아, 돈이 없으면 없다 그러지. 왜 내려준다 모래준다 계속 거짓말치나. 그래서 우리 그때 돈 안 주니까 다 이 지금 달아난다 말한다. 다 이제 탈북하죠. 북한 정부를 믿고 간 그들은 약속했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결국 벌목 사업소를 도망 나와 러시아의 방랑자가 되고 만 것이다. 네, 제 어머니고요. 예. 요 아들입니다. 지금 15살이고요. 너 딸이 지금 17살. 사모님은요? 아,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없으시다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없습니다. 돌아오셨어요? 네, 죽었는지. 어머니도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근데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있고요. 그렇게 만수 씨는 첫 만남에서부터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우리는 모스크바 외곽의 한인 교회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예, 여기 삽니다. 어디 사세요? 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집, 이건 교회고요. 예. 그 사는 집은 저기입니다. 어디요? 저 보이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현재 만수 씨의 숙소. 거기에는 3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다. 모두 러시아 벌목공으로 파견됐다가 도망친 사람들이다. 아, 여기요? 아, 예. 여기세요? 여기 다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예. 다 이 유리소물 벽에다 붙이고 예. 다 이렇게 가공해서요. 아, 예. 식당 칸입니다. 식당 칸에 세상에. 예, 여기가 방인데 여기서 잠수하고 이렇게 상방입니다. 예. 예. 침대가 2개가 있네요. 예, 그래서 3사람 정도 잘 수 있게 예. 이렇게 뭐 현재는 이렇게 교회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누추했지만 그래도 만수 씨는 신이 났다. 예, 대상금도 보고요. 집에 손님을 맞는 일이 얼마만일까. 만수 씨는 그래서 내친 김에 고기도 재워두었다. 아, 이제 한번 잡숴보시고 또 감상문 쓰지 마십시오. 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예. 예 오늘 뭐 그래도 저 먼 데서부터 이렇게 오신 분들 만난 날인데 뭐 명절도 한민족 같이 만난 날인데 그보다 큰 명절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국 간 기분입니다 지금. 오늘. 그러세요? 벌목장에서 도망 나와 길게는 10년을 타지에서 떠돈 사람들. 비록 이곳에 머무는 동안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편한 건 아니었다. 동은 씨는 살이 8kg이나 빠졌다. 뭐 특별한 일이라는 게 자꾸 그저 신경 쓰니까 경찰들이 개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서 여기 올라서 몇 번씩 잡혔다 나오고 해도 말인데 일 잘 안 하는 언제 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신세. 일 잘하는 왜 나오셨어요? 아그 나오는 게야 그 무슨 뭐 우리 벌목이라는 게 이게 한심하단 말이야. 거기다 생활비 지불이라는 게 그저 와 있는 시간에 생활비 지불이라는 게 없고 한 번인가 그저 루블로 700루블 그다음에 생활비 지불이라는 게 없었어요. 일을 하는 돌은 알죠요. 지금은 어디든지 지금 더 하면 더 했지. 그게 무슨 뭐 더 예. 나아질 수가 없지. 아니면 그 벌어들인 돈은 다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부른 돈이 다 어디 간다는 게 시고 김정일한테 다 가겠죠. 그게 어디가? 그럼 그 돈은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고 내 주머니에 안 한국에 들어오고 올라가는 게. 돈표를 해서 북한으로 가지요. 근데 가족은 찾아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점이랑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돈은 배속한 종이보다 못한 종이죠. 물건이 없으니까 예, 그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건 살 그 표로 준다 이거지. 예, 그럼 결국 사기네 그지? 사기죠. 그러니까 난 저기서 7, 8년을 완전 일고란도 먹고 먹어서 했죠.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없었고 고향에 송금한 매매 전표마저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이 없었다. 이들이 나와 있던 수년 동안 그렇다면 고향의 가족은 대체 무엇을 먹으며 살았단 말일까? 우리 벌목하는 완전 짐승 생활이나 마나 짐승 돼지 생활이야 돼지. 정말 사람들이 가보면 예. 눈물을 예. 아마 그 굴리깁니다. 그 사람들 사고 나서 각종 사고로 나서 세게 죽지 이 뭐 시체 열구 같은 거는 한 대딸이면 10구씩 내서 저걸 파송하는데 거기다가 간부들이 서로마다 피아노를 싸서 무슨 열린다 할까 간을 세웠단 말이야. 간을 다시 세워서 그 소르마들이 제기 됐어. 사망자가 되어서도 이들이 놓을 곳은 없었다. 이건 이제 그 간부들이 북으로 보낼 자신들의 물건 적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을 눕히지 않고 세워서 나간다는 얘기다. 옷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기름때가 너무 묻어서 비와도 그 비 와도 옷이 젖지 않아요. 그래서 일명 작업복 보고 가죽 잠바라고 해요. 야 가죽 잠바 입어야 되겠다 하면 작업복 입으란 소리예요. 예. 그들이 얘기하는 벌목소의 모습은 참담했다. 우리는 벌목소를 도망쳐 객지를 전전하는 이들의 생활이 어떤지 좀 더 눈으로 보고 싶었다. 동은 씨의 소개로 우린 또 다른 탈북자를 만날 수 있었다. 7년 전 벌목소를 탈출해 모스크바에서 건설 노동 일을 한다는 김영호 씨. 그가 자신의 숙소로 우리를 안내했다.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이 모인 곳. 우리는 카메라를 감추었다. 공사장의 한 구석을 막아놓은 그곳은 움막과 다름없었다. 이런 고되고 비참한 생활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망쳐 나와야 했던 틴다의 벌목소. 우리는 문득 궁금했다. 대체 그곳은 어떤 곳일까? 만수 씨의 설명대로라면 틴다는 러시아의 오지 중에서도 오지. 모스크바에서 기차로 꼬박 7박 8일이 걸리는 곳이다. 벌목소는 틴다 지역의 무르뜨깃이라는 곳에서 북조선 자치구로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는 만수 씨에게 어렵고 위험한 부탁을 하기로 했다. 취재진을 틴다의 벌목 사업소까지 안내해달라는 부탁. 그곳에서 만수 씨가 다시 잡힌다면 북송은 물론이요 목숨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곳을 카메라에 담겠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만수 씨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날 동훈 씨네가 자기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섰다. 아이고 이게 벌목소를 도망 나와 전전하는 일이 대부분 노동일. 제가닥 찌고 여기 많이 안 해요. 이거 괜히 네. 네. 그 러시아에서 일자리 구하기는 어떤가요? 힘들지요. 우선 첫째 애로되는 게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말을 좀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말 좀 하니까 그 다음부터 좀 나아지고.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면 또 잘하니까. 그러다가 일을 해서 돈 벌었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몽땅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야단이지. 그동안 번 돈을 다 뺏겨요. 주머니 갖고 있는 돈은 다 뺏기죠. 어쨌든. 그리고 벌금 내는 게가 아니라 또 벌금 엄청나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증명서 없는 거 알고 이 탈북자라는 거 아니까. 예. 잡히면 낭패지만 그나마 그 일로 고향에 있는 동훈 씨 가족은 근근히 생계를 이을 수 있었다. 나오셔서 돈 좀 버셨어요? 나와서는 돈 벌었어요. 어. 그 잡히지 않으니까는 그런 대로 돈 벌어서 뭐 그냥 그저 이렇게 살지요. 얼마나 벌셨어요? 많이 벌셨어요? 많이 못 벌어져. 여기서 뭐 얼마나 벌겠어요. 맨날 숨어 다니는 거. 가서 제 먹을 돈이나 벌고 집에도 뭐 조금 내보내줘. 그게 그저 다지. 아, 집에도 보내주세요.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북한에서 잘 사시나요? 어떻게 보내준 돈 가지고 좀 어떻게 잘 사세요? 잘 산다는 게 뭐 밥술이나 때문에 살지요. 옛날에는 뭐 죽 먹던 게 그래도 깡내밥이라도 먹겠지요. 벌목상 나온 거 후회하진 않으세요? 나오길 잘했지요. 왜 후회해? 아, 그래요. 거기 앉아 있었으면 아직까지도 뭐 이젠 죽었는지도 모르겠네. 식구들 굶지 않게 먹이겠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꿈이었을까. 동훈 씨는 가족과 벌목소 얘기에 만감이 교차한다. 마침 근처에는 이들이 빵통이라고 부르는 이동식 양철집이 있었다. 이 빵통은 이들이 틴다의 벌목소에서 머물던 거처와도 비슷했다. 여기가 북한 거기 벌목장하고요. 많이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해요? 같은데 여기가 더 괜찮아요. 좋아요. 칸도 이렇게 막았고. 근데 여기를 이만큼 태내 깔았죠. 저 가운데 난로 떼니까 열이 들어오게. 예. 그래서 가운데서 밥하고. 보통 이런 데서는 몇 분이 7, 8명이. 저쪽에 4명, 이쪽에 4명.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좁은 공간 4명이 어떻게 8, 9명도 자. 세상에. 성냥가지처럼 붙어 자지. 우와. 동훈 씨가 틴다의 벌목 사업소에서 도망친 건 2001년. 해수로 벌써 7년이 지났지만 그 빵통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쉽게 가실 리가 없다. 씁쓸한 동훈 씨의 시선이 이곳 빵통 구석구석을 스쳐간다. 돌아오는 길, 일행은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이름이 찔광이란다. 뭐라고요, 저게? 찔광이. 찔광이 저기 북한에도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는 많죠. 이게 심장에 좋은 걸로 우리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봤던 거 러시아에도 있는 거 보고 반가우셨겠어 처음에. 그럼 아이때 생각나죠.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향에서? 쑥떡 생각이 제일 나는 만. 먹고 푼 거는. 아, 그래요? 쑥떡은 아직 여기 와서 먹어못 봤어요. 누가 만들어준 쑥떡이요? 그게 물론 어머니가 만들지. 내가 살던 고향에서 따먹던 찔광이, 쑥떡, 어머니. 몸은 떠날 수 있어도 마음은 떠날 수 없는 곳이 고향이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이처럼 남과 북이 다르지 않았다. 을섭 씨가 고향의 봄을 부른다.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며칠 후인 10월 29일 저녁. 모스크바 동남쪽 도시 노보시비르스크. 우리는 이곳에서 만수 씨를 다시 만났다.
안녕하세요. 틴다의 벌목소까지 안내해달라는 그 어려운 부탁을 며칠간의 고민 끝에 만수 씨가 결국 승낙한 것이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벌목소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고 싶다는 만수 씨. 이곳에서부터 만수 씨와 우리는 북한 자치구인 틴다의 무르뜨깃 벌목장까지 함께 갈 것이다. 어디든 나서기 좋아하고 유쾌하고 넉살 든든한 만수 씨도 우리의 부탁에 많은 고민을 했을 테다. 부디 오늘 밤은 만수 씨가 달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길 빌어본다. 날이 밝자 먼저 만나볼 사람이 있다며 만수 씨가 앞장섰다. 노버시비르스크는 벌목소를 탈출한 만수 씨가 오랫동안 머물던 곳. 만수 씨는 이곳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딘데요? 우리 사람 사는 집입니다. 아, 북한 분이요? 화장실 보시오. 아니 지금 자기네 집 와 자기 아들이라 본다고 이거 지금. 차 타고 나오는데 고르스가 어디 주소를 알아야 내가 갈 게 아니야. 이것은 만수 씨처럼 벌목소를 도망쳐 나온 탈북자와 살림을 차린 여성의 집.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이미 아이까지 있었다. Как тебя зовут? На, мама, скажи что-нибудь купишь? Конфеты или... На. Как его звать? Рома. Ой, Ромочек, у тебя имя хорошее. 물론 정상적인 결혼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다. Ой. 탈북자란 딱지를 벗지 못하는 한 그들은 국적이 없는 영원한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애기 이름이 뭐예요? 로마. 로마. 애기 로마 보면 애기 북한에 있는 아이들 생각나시겠어요? 생각나죠. 또 제 아들 생각나고 여기도 또 저거 아들 있으니까. 로마 아빠. 그러니까 또 다른 탈북자 인호 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만수 씨가 한껏 들떴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여자 꼬실 때. 여자 꽂힐 때. 1단계. 여자 꽂히는 게 단가에 2분 5천이요. 입을 어쩌래? 아니 얘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나중에 너도 이렇게 해라 하고. 어떻게 하고 여자 못 잡나? 전혀 못 또 잡아. 그럼 이번 기회에 여자 하나 만나줄까? 너 이름이 뭐야? 이름 말해줘. 야, 너 정말 이름이 곱다. 얼굴같이 곱구나 이름이. 하면서 그다음 말씀을 돌리지. 그럼 우리 오늘 가서 식당 가서 술 한잔 할까? 잠깐 하자 그러지. 그럼 다 된 거나 같이. 야,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준다. 정말 지루하겠는데. 그럼 오늘 가자요. 만수 씨는 이렇게 넉살 좋고 유쾌한 사람이다. 로마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집까지의 거리가 차로 1시간 반. 그래서 대부분의 숙식을 여기서 해결한다. 이렇게 드시는구나. 여기다 북한에서 다 벌목을 왔지 절차는. 아 예. 근데 어쩌시다가 불목하다 어떻게 건축이 또 와야 될 거잖아. 집에 가보니 돈이란 것도 없어. 생활이 말이 안 해왔다네. 내가 여기서 일해서 번 돈을 50%라도 줬으면 내 이렇게 나와서 일하네. 그렇지. 50%. 50%에 30%를 줬어도까지. 얼마 받으셨는데요, 그럼? 10%밖에 안 줬지요. 정말? 10%도 안 되지, 무려. 많다고 오면 되는 게지. 도망친 지 10년이 지난 벌목소. 하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떠올릴 때마다 살풍경하다. 가야 좋은 게니까. 돈 쓰는 돈은 다 누가 가져가요? 아, 누가 가지고 생각해보시죠. 국가가 가져가요? 그 한 사람 개인 입에밖에 들어가는 거 없죠.
한 사람 개인입. 그 처음에 들어가실 때 계약서상에도 계약 조항에도 그런 것들이 딱 명시돼서 있었나요? 그런 게 없죠. 그렇게 떼이는지 모르고 가신 거예요? 뭐죠?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한 세월이다. 그의 숙소에는 프린트된 한국의 신문 기사가 널려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 남과 북이 만나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나쁘지가 않다. 서해안 지금 강릉반도. 네. 그걸 하나 개방을 하자고서. 근데 김정일이가 그 하자고서 해서 둘이 맞수표를 했는데 그게 어느 때 그게 실현돼 가는지 아직 실패했으면 저 되겠지. 우리 장군님 결심만 따고. 군대도 못 간 장군이 무슨 놈이 장군이야? 그래 장군이에요.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니 자기 일터도 아닌데 만수 씨가 나섰다. 오랜만에 형님을 만나니 회포가 풀리는 만수 씨.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어디요? 이거 이런 거. 이거 봤어요? 안 보여요. 거울같이. 매끈매끈하지 않아요? 아무 점도 없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만수 씨가 너스레를 떤다. 제가 주인인 줄 알지 마세요.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지연치는 것도 아니고. 만수 씨와 수년을 알고 지냈다는 로마 아빠. 집 가면 어찌 돼?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발을 들인 점은 같았지만 지금껏 자유를 찾아 떠돌고 있는 만수 씨와는 다르게 그는 어딘가 체념한 모습이었다. 무엇이 그를 체념하게 만든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а где четвертый? Там, быстрее, мы уже уезжаем. Да? 빨리 가래요. 이 사탕 안 돼요. 그날 밤 우리는 마침내 틴다행 기차에 올라탔다. Я выхожу из парадной, раскрываю свой зонт. Я выхожу под поток атмосферных осадков. 기차로만 꼬박 72시간 달려야 하는 머나먼 여정. 우리는 아무런 허가나 안전보장 없이 닫혀진 북한의 벌목소를 세계 최초로 카메라에 담으러 가는 것이다. 게다가 만수 씨는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끔찍한 벌목소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기도 했다. 형체 없던 두려움이 점점 단단하게 잡혀왔다. 이 기차의 종착역은 우리의 목적지와 같은 틴다. 하지만 만수 씨는 틴다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서 뛴다로 바로 가는 건가요? 위험이 느껴져서 그러죠. 네. 그래서 위험이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라는 게 뭐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 경찰이? 예, 그다음에 또 러시아 경찰에 저는 일 없어요. 약간 벌고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한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게 노출되면 안 돼요. 러시아 경찰에도 여기는 다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차를. 그래, 여기서 러시아 경찰은 물론 북한의 보위부가 많이 깔려 있다는 거다. 생각이 달라지면 기차 타고 들어갑시다. 네. 보물 잡자면 보물이 아가리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거부터 그러니까 하고 이거부터 하고 일로 들어간 건 위험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이제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하고 나오면 꼭 몇 시간 후면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그러면 여기는 이미 봉쇄된 거죠. 여기는 북한 따위나 같은 데니까. 북한 따위나 같아요. 늘 유쾌하던 만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만수 씨의 얘기에 따라 우리는 틴다에 도착하기 전인 스코보로지노에서 내리기로 결정했다. 틴다까지는 그곳에서 차를 대절해야 한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만수 씨가 예민해졌다. 어쩌면 이 여행은 자신을 옥죄는 과거를 확인하는 여행. 바래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자꾸 보면 마음이 아파서 또 들어오면 자꾸 술 먹지. 여자친구가 에휴 나도 어디 저렇게 집갈 날이 있겠니. 어떻게 하면 그의 불안함은 우리 모두의 불안함이었다. 더 벌어가지고 가겠는가 하는. 인가 하나 없는 오지로 향하는 기차. 그만큼이나 꽉 닫힌 북한의 벌목소. 빌라인이 없대요. 급기야는 전화기마저 터지지 않았다. 행여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잠시 후 만수 씨가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지울까 말까 고민했다. 자칫 자신이 잡혔을 때 그 사진이 넘어가서 가족들까지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였다. 과연 우리는 끝까지 무사할 수 있을까? 장장 72시간을 달린 끝에 마침내 스코보로지노. 여기서부터는 차를 타고 가야 한다. 이제부터는 만수 씨가 활약할 차례. 능숙한 러시아어로 만수 씨가 차를 빌려왔다. 모두 잔뜩 긴장돼 있었다. 나를 찍지 말고 안 찍어. 그렇게 새벽을 달린 끝에 우리는 틴다에 도착했다.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북한의 임업연합 건물. 만수 씨 설명대로라면 북한의 벌목공 파견 사업은 임업대표부 총괄 아래 제1임업연합과 제2임업연합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임업사업소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틴다의 제2임업연합은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기관이다. 저곳이 바로 그곳이다. 만수 씨 표현대로 범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온 셈이다. 우리는 벌목소를 벗어나 틴다 시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우선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인력시장. 한국인이 왔다는 소문이 나선 안 된다는 얘기에 이제부터는 촬영도 만수 씨 몫이다. 카메라를 숨긴 가방을 들고 만수 씨가 나섰다. 하지만 일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까는 많던데. 아까 이등 여자들인 것 같아요. 중대는 누구예요? 고려인. 근데 여기 고려인도 없어요. 북한 아들은 너무 세게 닳아서 여기 아예 나온대요. 어떻게 된 일일까? На улице наши ребята ходят, у него надо встретиться. Я там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 ваших ребят. 그래요? Там работу ищет, говорит. 무턱대고 시내를 달리는 와중에 한 남루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틀림없이 벌목소를 벗어난 북한 노동자. 맞아, 다른 사람이? 저 뭐야? 맞아. 이모기요? 우리의 예상이 맞았다. 면허증 같은 것도 필요하게. 있어, 그런 게?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운전 허가증까지 팔려고 했다. 그의 생활은 그만큼 궁핍했던 것이다. 로인 쪽질 안 줘? 로인 쪽질 안 줘? 너 옛날에 또 들어주던데 이제는 저기 아니고 저 자기 등만 딱 동을 누는데 로인 쪽지 없이. 그거 자기 이런 로인 40%를 떼서 고가가 오는 거야. 유남에서 다 빨아가지고 유남에서부터 뒤에서 주고 나가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를 40% 떼고 한 달이거든. 한 달 더 계시면 돼요. 한 달. 이야. 막에 아직 죽는 게 많은가? 많아요.
몇 명이나 죽었는가? 그래도 10명씩 차게 되면 내버리니까는. 10명 차단 소리가 많이 나요. 이 겨울이면 또 죽는 적이 많겠구만. 많지요. 동남아마다 뭐 무슨 크게 달라지지 않은 벌목소. 여전히 생활은 궁핍하고 일은 위험했다.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우리는 그를 그의 목적지까지 태워주기로 했다. 근데 삽소에서 삽소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연합도 거기는 제일 큰 겹소가 10소하고 17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나가 크고. 근데 그죠? 한개서 없어서 옛날 그잖아요. 옛날엔 뭐 우리 10소 같은 것도 나 생산에서 들어왔을 때 10소에서 자동차 한 100대씩 되는데 다 폐기되고 비싸게 해서 한 12대씩밖에 안 되니까 산지소대가 그죠? 한 벌목 사업소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 북한의 임업사업소는 1999년까지 총 7개. 하지만 벌목할 나무가 없어지자 숲이 무성한 곳에 새 사업소를 만들면서 2007년도에는 14개로 증가했다. 베어낸 나무들이 없어져가는 만큼 사람들이 떠나고 사업소는 늙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향하는 16사업소도 바로 그런 곳 중 하나였다. 남자를 내려준 뒤 무르뜨기세 있는 16사업소까지는 다시 차를 타고 6시간. 해가 지자 빙판길은 더 단단해졌고 차는 물에 빠지기 일쑤였다. 여기 문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붉은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16사업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구상에 저렇게 일하는 데는 없었기 저렇게.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왔던 곳. 이 나무가 불에 치면 시시 걸어오던 사람이 이 다리가 여기 턱 붙어요. 하지만 피와 땀 그리고 희망까지 집어삼켜버린 곳. 3만미다라는 게 그렇게 이 식생활이 비참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곳. 역전 나가서 쏘는 사람들 버린 담배 꽁초를 몰래 주워가고 들어와서 피우고. 그렇게 사슬 펄었던 벌목소는 낮에 만난 북한 노동자의 말맞다나 이미 쇠락해가고 있었다. 그저 우리를 맞이한 건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공허한 구호뿐. 몇몇 불 켜진 사업소 사무실을 빼면 그것은 그 구호처럼 공허하기만 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동토의 땅. 정부의 소가 피땀 어린 노력을 빼앗겼던 벌목공들처럼, 그리고 그처럼 착취해도 가난하기만 한 그 정부처럼 그 땅 역시 한없이 말라가고 있었다. 인부들은 벌목을 위해 산으로 떠나고 없었다. 우리는 간부들이 머문다는 사업소 호동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결심했다. 보이부실과 회의실 등이 있는 사업소 핵심 건물. 얼굴이 드러나선 안 되는 만수 씨 대신 러시아인을 내세워 디지털 카메라를 팔러 온 인근 마을 주민인 양 위장했다. 등에 땀이 뱄다. 이 영상은 세계 최초로 카메라에 드러낸 사업소 내부 그 순간의 기록이다. TV를 보고 있는 간부들, 그리고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 살기 위해 그곳을 도망치는 수많은 노동자들 뒤로 체제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틴다를 벗어나 다시 기차에 올랐다. 이젠 좀 안전해졌다고 느껴질 무렵 만수 씨가 무언가를 꺼낸다. 그걸 제가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히 썼어요. 간단히 쓰고
그날 딘타에 가서부터 이거 지고 다니는 게 종이에다 지고 그래서 늘 생각이 북한 누구를 만나면 이거부터 버려야지. 이걸 버리는 순간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지. 얼마나 무서웠길래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우리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준 만수 씨가 다시 고마웠다. 만수 씨와 함께했던 9일간의 여행.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이나 비극을 확인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세월을 몸에 새기며 버텨온 만수 씨가 이제야 편히 잔다. 우리는 곤히 잠든 그의 얼굴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한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내일, 그 가능성. 또 인사 한번 합시다. 이튿날인 2007년 11월 4일, 만수 씨가 벨로그로스크 역에서 내렸다. 우리는 한국으로, 만수 씨는 다시 모스크바로 가기 위해서다. 무척이나 무거워 보이는 유쾌한 만수 씨의 뒷모습. 마흔 살이 넘은 사내가 남몰래 눈물을 훔친다. 남쪽에서 온 우리와 지낸 며칠간의 정 때문은 아닐 게다. 굶주림을 벗기 위해 러시아에 발을 들인 지 장장 15년. 그 15년 세월을 다시 되짚어 확인했지만 그는 여전히 방랑자로 남겨졌다. 만수 씨의 눈물. 우리는 이 눈물의 이유를 알고 있다. 그리고 만수 씨의 이 눈물은 떠나는 우리에게 돌아온 새로운 과제다. 오겠네. 3개월이 흘렀다. 우리는 모스크바를 다시 찾았다. 앞으로 가시면 돼요. 쭉쭉. 그 사이 만수 씨에겐 좋은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예. 미남이세요. 아니 참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세요. 뭐 좋은 일 많으셨나 봐요. 좋은 일 뭐 늘 감사합니다.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앓고 있던 결핵까지 깨끗이 치료했다는 만수 씨. 어디로 가시는데요? 여기 거기가 어딘데요, 선생님? 이게 우리 사람들 사는 데는. 아, 옮기셨어요? 예. 아, 왜 옮기셨어요? 아 여기가 또 안전하고 여기 지대가 또 지대고 그래서 아, 예. 벌목소를 탈출한 지 10년. 만수 씨는 드디어 러시아로부터 국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이제야 도망자 신분을 벗게 된 만수 씨. 류법이 요즘엔 컴퓨터에 푹 빠져 있다. 아니 갸륵하다야 가륵하다야 갸륵하다고. 가득하다. 야 돌려 30점이구나. 근데 나 어디가 30점이에요? 계속 120점만 맞던 사람인데 어디 오늘 30점 맞았어? 단순히 재미로만 배우는 컴퓨터가 아니다. 만수 씨는 조만간 새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Давайте в неделю, понедельник или 무슨 전화하세요? 예, 저 이게 이민국이다. 예. 그 내가 문건 수속이 다 됐는가 물어보는 게. 아, 무슨 문건 말씀하시는 아까 거예요? 미국 가는 거 그 문건 수속이 지금 일주일 또 기다리래요. 난민 지위를 얻은 그는 미국에 살기를 원했고 미국이 그의 망명 신청을 받아준 것이다. 만약 그가 미국에 가게 된다면 탈북자로 미국에 정착한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한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도 미국이라 하면 그래도 더 강대국이고 이때는 너무 촌스럽게 살아서 좀 더 큰 데 가서 잘 하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보고. 그래도 우리 같은 동양인이 가서 살기에는 그리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한국 가도 갔고요. 미국 가도 갔어요. 그러나 한국 가서 같은 민족한테 눈에나 살 겸은 차라리 다른 족한테 천대받고 사는 게 낫죠. 만에 하나 못 가게 되면 어떡해요? 꼭 갈 겁니다. 못 간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생각했으면 저리 포기하고 한국 가죠. 예. 좋은 소식은 또 있었다. 무슨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제 처를 찾았어요. 찾아서 좀 한국으로 데려가든가 좀 데려가야 되겠는데. 아, 북한을 나오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 나오게 해서 그럽니다. 나와서 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아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 처음엔 아닌가 했어요. 네, 아니라고 계속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맞아요. 15년 되니까 저 목소리도 잊어버리고 이제 말씨도 잊어버리고 말씨 듣고 아닌가 했어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그런데 올 때도 아이들 관심 많이 하는데 그건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너는 그저 무사히만 와달라. 아이들은 먹고 살 돈은 내가 좀 어떻게 여기서 좀 어떻게 해보겠으니까 그런 의심을 하지 말고 너는 그저 무사히 그저 와만 달라. 그랬어요. 이전에 같이 살 때는 그렇게 사랑해 못 줬는데 와서 보니까 잘못 살았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주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이때거나 못한 사랑을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네. 15년 만에 다시 만난 단어, 아내. 이제 아내를 만나면 잃어버렸던 그 세월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같은 시각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중국의 도문 지역. 또 다른 우리 취재팀은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 북한을 벗어나겠다고 결심한 만수 씨의 아내. 현숙 씨가 이미 강 건너 국경 근처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남은 일은 용기를 내어 강을 건너는 것. 하지만 현숙 씨의 결심이 흔들린다. 안 넘어오겠다고요? 아니 지금 거기 있으면서 왜 안 넘어오겠다는 거예요? 북에 남겨질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그녀는 약속한 날짜에 강을 건너지 않았다. 중국의 전화기로 통화가 될 만큼 아내는 국경에 가까이 있다. 여보시오. 아내의 주저함에 만수 씨는 화가 났다. 앞세우면 오지도 말라. 가고 그러저러한 탓은 앞세우면 네가 올 길이 못 돼. 15년을 헤어진 부부. 하늘은 그 15년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일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 만수 씨가 모스크바 이민국을 찾았다. 위험에 처한 난민들을 구원한다는 소리입니다. 나를 미국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자 신청했다는 거 봐서는 제가 여기서 문건 서류상으로는 다 됐다고 봐요. 예. 그 서류가 안 됐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 소식은 이제 다음 주 돼야 알 것 같아요. 오, 좋은 소식이네요. 예.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데 뭐 비행기 타고 떠나 그 땅에 떨어져야 마음 놓을 일이죠. 그러세요. 늘 긴장하게. 그러나 만수 씨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다.
잘못하면 아내를 북한에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한편 중국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꼭 굳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도 꽃집 시리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나고 내가 법적으로 고민 많이 하는데 남편이 사주에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국이 먹이 거지고 아내가 행복하게 편안한 생활한다고 내 아이들도 다 맡겨놓고 그리고 나도 부모 가진 심정이니까 세계를 아이들 때문에 남편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현숙 씨의 마지막 통보. 이대로라면 만수 씨는 아내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만수 씨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아내가 국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면 목소리나마 언제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 너를 뭐 전화로 만났단 말도 안 하겠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가서 아이들 보고도 내 목소리 들었단 말 하지 말고. 니 그럼 내 물어볼 때 알겠으면 알겠다고 말해야 될 게 아니야. 왜 오겠다 해놓고 사람 불러들이게 해놓나. 야, 그 땅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니 한 사람 같으니? 몇만 명이야. 응? 어지간한 가족 치지도 않아. 알겠나? 니 무슨 가족 자꾸 근심하는데, 응? 그럴 김 내 너를 부르지도 않았고. 그래. 그래서 알겠니? 어떻게 하냐? 오겠니? 됐다. 그럼 됐다. 알았어. 아내에게 오지 말라고 화를 내버리고 말았다. 내가 오라면 이 세상 끝까지 다 올 수 있는 여자가 됐어요. 예, 북한에서 내가 어느 구석에 들어가 어느 산구석에 들어가 있어도 찾아왔던 여자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연락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연락 못했죠. 이제 연락할 것도 없고. 그럼 마지막 들은 목소리. 다시 만나면 못다한 사랑을 다 주겠다고 맹세한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 금세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결되지 않는다. 쓴 소주로도 달래지지 않는 후회. 기회만 있다면 다시 한번 설득해보련만 15년의 이별이 이제 평생 이어지려 한다. 그런데 여보세요? 좀 바꿔주겠어? 아내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 네 아이들 부모 못 떠난다. 가고 가고 있지? 응? 오라 어서 빨리. 응? 마지막 설득. 네 뭘 거기 먹이는 게 없으면 오라. 내 있지? 내 누굴 술 먹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게 있다. 어떻게 살았어도 내 꼭 찾을 수만 있으면 찾아온다. 내게 진짜 데리고 산다. 이쪽은 못해. 못해서 원래 다 하겠다고. 근데 이제 집 가서 아들 보고 어떻게 떠나겠네.
가시겠대요. 만수 씨의 마지막 설득은 실패했다. 15년을 방랑자로 살아온 만수 씨는 끝내 그 긴 외로움을 벗지 못했다. 2008년 2월 13일 미국 망명을 목전에 둔 탈북자 한만수 씨는 이처럼 어렵게 과거와 작별하고 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만수 씨와의 이별. 잘 가시고요. 예. 자, 우리 악수라도 한번 나눕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아쉽네요. 저도 아쉽네요. 가서 또 전화 드리세요. 예, 그럴게요. 서러움이 잔뜩 묻은 만수 씨의 얼굴. 고향을 떠난 만수 씨가 그동안 살아온 삶은 그 자체가 그대로 북한의 모습일지 모른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떠돌던 그의 애처로운 발걸음 역시 갈 곳 몰라 하는 지금 북한의 처지일지 모른다. 서로 닮은 그들. 조국은 그를 이국의 방랑자로 내몰았고 그는 이제 조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나려 한다. 과연 누가 누구를 버린 것일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잘 가세요. 예, 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최초로 미국 망명에 오르는 탈북자 한만수. 그의 등 뒤로 15년 세월의 외로움이 지나치고 있다.